어제 우리 주식시장은 사상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이른바 검은 월요일이었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근데요, 하루 만에 오늘은 또 급등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등에 성공한 건지 좀 불안하기도 한데요. 일단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네, 나오셨습니다. 자, 일단 어제 블랙 먼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오늘은 또 어제도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는데 그거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고 네. 오늘 아침에 또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됐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이 폭락을 할 때 방어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두 가지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이드카는 선물이 5%, 6% 위아래로 움직일 때고요. 반면에 서킷 브레이커는 8%가 위아래로 움직일 텐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락 서킷 브레이커 시장이 여러분 8%가 폭락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가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카, 아하. 선물이 순간적으로 5% 이상 네. 급등을 해서 이번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는, 앞서 앵커도 뭐 요동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바로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다만 지금 오늘의 국내 증시를 좀 보면 상승폭을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걸 보면 오늘이 나온 반등은 뭐 큰 의미를 둔다기보다 네. 어제도 빠졌지만 실은 국내 증시 금요일도 상당폭 하락을 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폭락 후에 나오는 일단 이걸 자율 반등, 뭐 자유 반등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에서 의미를 일단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네. 어제 우리가 폭락하기 전날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는 거의 뭐 태풍이 분다고 할 정도로 미국의 영향을 네.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지금 어떤 분석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제 우리가 너무 예민하고 심하게 반응을 한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주식시장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의 현재 모습이 네. 가장 정확하다. 아하. 증시가 가장 똑똑하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잉 반응했다 혹은 과소 반응했다라는 표현보다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네. 한국 증시가 가령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게 매를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뭔가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맞았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나름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좀 속이 편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어제 이 폭락으로 시총이요 235조 원이 네. 순식간에 그냥 날아가 버린 셈이 된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이 증발해 버린 셈인데 사실 상황을 좀 짚어봐도 네. 굉장히 어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들이 다 겹겹이 겹쳤습니다. 네. 바로 이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중동 정세,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가 휩쓸었습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 갑자기 폭락을 하면서 네. 아니 AI하고 반도체는 앞으로 향후 먹거리라고 여태까지 떠들었는데 어제 갑자기 막 뚝 떨어지고요. 네. 거기다 워런 버핏이 애플을 절반을 갖다 팔고 뭐 별의별 게 다 겹쳤더라고요. 네. 근데 저걸 보고선 되게 의아한 게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예측 경기 못했나요? 침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 화요일까지 이렇게 빠르게 급변동이 된 건데요. 5가지의 악재 몰아쳤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짧게 설명해 드리면은 미국이 좋다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경기 둔화,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다. 네. 그 이유는 뭐냐? 고용시장 좋은 줄 알았더니 실업률이 갑자기 급반등했다더라라는 네. 거였었고요. 두 번째 AI 거품론은 뭐냐면 엔비디아라든가 우리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AI 반도체는 좋은데 반도체로 돈을 못 번다. 네. AI 서비스가 AI 반도체 기술을 못 따라간다. 네. 그건 지금의 주가가 거품이다라는 거였었고요. 세 번째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은 지금까지 금리가 0%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들이 혜택을 하냐면 일본한테 돈을 엔화를 빌려가지고 네. 그걸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을 샀던 거예요. 근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이제 0%로 돈 빌렸는데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팔고 그 돈 다시 일본한테 갚아주려는 청산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요. 뭐 다섯 번째는 워렌 버핏이 주식 팔았다는 건데 저는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 저 녀석이 중동 정세 불안이 가장 크지 아하.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거품론이라든가 경기 침체, 여러분 경기 침체는 2분기 연속
역선장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2.8%예요. 하고 4.3%라는 실업률. 미국이 지금 좋아가지고 3%대 실업률이었죠. 4.5, 4.3은 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그냥 좋은 실업률이었었거든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시장에 발작을 하고 큰 손들이 투매를 했는가? 저는 앞서 말한 저 이란 쪽에 중동 리스크. 이게 뭐냐면 이란, 이스라엘은 이게 지난번처럼 이란 외곽 지역에 뭐 미사일 한 방 쏘고 끝날지 네. 아니면 정말로 이스마일 하니에를 죽였기 때문에 그것도 테헤란 수도에서 죽였잖아요. 네. 제대로 된 이 보복을 시작한다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악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시장에서는 그 여러 악재 중에서 중동 리스크 쪽에 네. 더 비중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동 정세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어떤 분석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금리를 자꾸 주저 하고 있다가 네.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지금 저런 식으로 확 안 좋게 휩쓸려 버린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예, 원래요 주식 시장은 금리를 내리는 금리 인하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경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먼 발치에서 놓고 보면 주가가 오를 때는 항상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에 증시는 상승을 해요. 네. 근데 지금 금리 인하는 왜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를 했느냐? 이거는 과거의 금리 인하는 다르게 보험성 금리 인하. 네. 경기가 나쁜 거는 아닌데 나빠질까 봐 보험적으로 내리는 거야. 네. 이건 진짜 박수치고 2019년에는 이거 가지고 주가가 폭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려면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해야 보험성 금리 인하인데 네. 연준이 실은 지난 7월 FOMC 때 7월 말에 보험성 금리 인하라면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이미 고용도 망가지려고 하고 있고 이거 연준이 잘못했다라고 해서요. 지금 어제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롬 파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휴가가 있거든요. 네. 의장 불러라. 파월을 불러가지고 앉혀서 네. 지금이라도 당장 긴급 회의를 열어서 네. 한 0.75%포인트를 긴급 금리 인하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나오셔갖고 지금 평론가님께서 그랬잖아요. 9월 정도면 우리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해 볼 것 같다. 그거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지금? 네, 그러면? 지금 9월은 거의 100%고 지금 나오는 건 9월이 0.25가 아니라 더 많이. 0.5%포인트를 해라 하고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9월까지 못 기다린다. 지금 한번 빨리 휴가에서 파월 불러서 한번 내리고 8월은 회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9월에 내리는 연속 2번이 빨리 필요하다. 큰 폭으로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폭락 장세가 네. 과거에 우리가 뭐 코로나 때도 있었고 IMF 때도 있었고 여러 빅 이벤트 때 폭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하고는 근데 상황이 좀 다른 거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보통 우리가 무너지게 될 때는 경기 침체라고 하면 수요 쪽에서의 상당한 둔화가 와야 됩니다. 네. 아니면은 코로나 때처럼 뭘 만들지 못하는 공급 쪽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큰 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와야 된다든가. 그런데 어제 오늘 우리는 금요일 어제 같은 경우 이틀간 내렸던 이 주가 폭락은 그간의 어떤 논리와 궤적에 맞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성을 차리고 놓고 본다면 크게 두 가지. 악재들이 있지만 이란이 한번 이스라엘을 뭐 공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한번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를 보는 것이 실은 주가 바닥에 좋아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실은 이건 큰 손들의 마음이지만 주도주를 한번 교체하려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뭐냐면 AI하고 반도체 아니냐?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불과 작년 딱 이맘때는 뭐였었냐? 에코프로로 명시되는 2차 전지가 맞아요. 대폭등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폭락시킨 후에 그 돈을 빼서 AI 반도체를 타서 얘를 6배, 7배를 올렸고요. 에코프로, 그러니까 작년 2차 전지 전에는 카카오라는 애를 또 6배로 올렸다가 걔를 폭락시키고 그 돈으로 2차 전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아직은 모릅니다만 이번에 AI 반도체를 폭락시키고 큰 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주도주로 또 한번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걸 그럼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게 어제 너무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뭐 내다 팔고 말고 할 여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러면
그냥 쥐고 있어야 되는 건지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손을 털어야 되는 건지. 이게 과거와는 다르게요. 현재 매매는 인간 펀드 매니저가 하는 것보다 네. AI 알고리즘, 이제 기계가 매매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AI가 실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안 줘요. 이게 과거 지금 이틀치에 빠진 게 옛날 인간 펀드 매니저가 했으면은 한 7거래, 8거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누구도 대응을 못했을 겁니다. 더 안 좋은 거는 빚내서 투자한 분들은 신용을 털렸다. 아. 빚내서 투자한 게 급락하면서 반대 매매가 다 그렇죠. 나간 이제 그런 정말 비극이 일어났었는데 지금부터 보셔야 될 거는 단기와 중장기로 좀 나눠야 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어허. 오늘도 지금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이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 주식을 안 사요. 네. 예,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개인이 올리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좀 어렵지만 선물 시장에서 꽤 많은 매수를 보여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거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네. 이게 진짜 위기라면 우리가 늘 그렇듯이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환율이 한 1,380원, 90원, 1,400원으로 튀어 올라야 이게 찐 위기인데 네. 반에 하나 오늘은 한 1,370원대인데 내일 모레 지났는데 환율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는 즉 워낙 강세가 나온다면 네. 아 이거는 일시적인 하나의 패닉셀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그 정말 대혼란을 겪었던 그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맞습니다. 걸 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많이들 불안해하셨을 텐데요. 앞으로 그래도 또 지켜봐야 될 요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동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니까요. 염두하고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경제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